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이 연일 청와대를 가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아예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자, 이 미꾸라지 한 마리 게을물 흐리고 있다 발언과 함께요. 상당히 강경한 것 같아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런 폭로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팩트를 전부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고 접수 시각은 11시 14분 정도라고 하는데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명예훼손죄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 가지고요. 청와대가 이 김 수사관의 첩보를 파괴한 것이, 그러니까 파쇄한 것이 그 대통령 기록물 위반 아니냐, 이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역시 따박따박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 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또 강경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에게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촛불 정신으로 정의로운 나라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적폐로 지목했던 게 혹시나 부메랑으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 속에요. 청와대가 상당히 격앙해진 상태입니다. 자, 이 6급 직원 반격에요. 비서실장부터 전체적으로 총공세에 나선 모양인데요. 그럼 저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면 검찰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요, 배 변호사님?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십상시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기문란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문재인 당시에는 민주당 비대위원이었죠. 그때도 이런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문서에 나온 의혹을 가지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좀 비슷한 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비서실장부터 나서서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그 윤영창 국정소통실장까지 모두 다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흐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수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결과적으로 수사지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렇다면 가뜩이나 어떤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청와대와 소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더 국민들 눈에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 김태우 감찰관의 그런 의혹들을 좀 꼬리 자르기로 그래서 국기문란 예전에 했던 국기문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좀 잘라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도 이분이 또 비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밝힐 건 분명히 밝혀야죠. 그렇지만 이 폭로전이 어디까지 갈지요. 오늘도 추가로 나온 걸 보면은요. 아예 지금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마치 동료에게 커피권을 몰아준 것처럼 주장을 하던데요, 김 교수님. 네,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일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언론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칫하면 네, 그러니까요.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면요. 일단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과거에 민주당 쪽의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이후에 과거에 의원 시절에 함께 했었던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같이 했었고요. 또 원내 대변인이라든가 원내대표실에도 같이 했던 우재창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의원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혐의 때문에 이제 출마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커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테쿰이라는 커피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만든 커피 관련 기계, 추출 이런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진 기계가 네. 도로공사에서 엑스카페라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서 과거에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커피를 드렸는데 별로 질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질이 높은 그런 커피 기계를 일단 도입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강래 사장과 친분이 있는 역시 우재창 전 의원의 회사가 거기에 네. 이제 낙찰이 돼서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우 감찰관이 이제 특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 나온 해명을 본다면 관련돼서 김태우 감찰관에 대한 비위가 관련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렸던 보고서와 이런 검증이 사실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네.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요. 네. 내용은 분명하게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혜 의혹이 있었다면. 대신에 역시 또 그런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또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감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최소한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을 가져야 될 텐데 연일 폭로전 양상, 뭐 6급 감찰관이 청와대랑 매일 싸우는 양상, 국민들이 네. 보실 때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꼼꼼하게 밝히되 최소한 형식과 절차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이게 공공기관장 보통뿐이 아닌 분의 비위 혐의를 한 달 동안이나 그냥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명이 석연치 않다. 이거를 분명하게 깔끔하게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이어서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고 네. 있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민간인 사찰을 지시받고 했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구체적인 폭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과연 불과 얼마 전에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궁지에 몰려서 이제 자살까지 하게 만들었던 이 정부가 정말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은 지금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예요. 제가 듣기엔 정말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제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고 그냥 입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있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또 네. 박형철 비서관이 언급했다는 윗선의 지시라는 부분에서 그 윗선이 누군지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우린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대답을 안 내놓고 있어서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권 개입까지 있는 게 아니냐. 이번 정부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요. 야권이 일제히 불을 뿜고 있는데 여권은 비위가 있는 사람이 마치 희생양인 양 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오늘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저희는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어떤 내용을 청와대에서 묵살했는지 이 부분에 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 이 부분은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게 청와대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의혹이기 때문에요. 이 청와대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앞으로 대변인은 언론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을 넘어섰습니다. 일명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자, 김 의원님, 이 상황을 보면은요. 여야 공이 물론 뭐 특검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시끄러워지기 전에 어떻게 서로 결자 해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밝혀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청와대의 위기 대응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급 수사관 한 명의 폭로에 대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만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동안 또 그렇게 계속 요구가 많았던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청와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청와대에서 앞장서서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우윤근 주로 대사도요, 지금 차용증까지 공개를 했지만 이게 진실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사자들의 발언이 나와도 이게 해명이 안 되는 상황, 그것 또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규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 있고요. 청와대 자체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고 또 야당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것은 철저하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야 된다. 지금 흐르는 양상을 보면 거의 정치 공세 수준의 그런 흐름도 보이고요. 또 그 상황을 너무 부풀려서 지금 아직 확정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정말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처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국정조사나 뭐 특검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요. 저는 청와대에서 일단 조목조목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과거에 청와대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감춰놓고 이 수사기관 동원해서 도리어 사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뭐 그야말로 온갖 공작기관을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청와대가 반드시 해명해야 될 상황은 하되 그러나 사실 또 너무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 표현이라 이거보다는 철저하게 법과 또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줄 때 국민들도 납득을 하실 거고요. 네. 이 야당과 여야 관계는 어차피 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야당도 자꾸 막 부풀리는 방식으로 나가서 그것이 결국 야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야 모두 공히 진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왜 그 인천공항에 몰래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쓰고 출국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법적인 걸로 다투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우윤근 대사가 그러한 정도의 당당함이 있다면 뭐하러 번거지 모자를 쓰고 몰래 출국을 하는 이런 사진을 찍히겠습니까? 이제 이게 솔직히 국민들한테는 아, 왜 저렇게 나갔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뭔가 좀 꿍꿍이가 있나?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나는 당당하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고 청와대 해명 중에 우윤근 대사가 뭐 검찰 혐의를 통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진정 사건으로 들어가서 검찰에서는 아예 정식 조사도 안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